이전에 갤럭시 Z 플립 5용 케이스 5개를 보여드렸어요. 이번엔 갤럭시 Z 폴드 5를 위한 케이스 5개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로 가져왔고 정품 케이스도 2개 가져왔어요. 7,000원도 안 되는 저렴한 케이스도 있고 정품 제외하고 정가 기준으로 3만원이 넘는 제품도 있는데, 일반적인 PC 케이스나 TPU를 사용한 케이스, 그리고 맥세이프를 이용한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 폴드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의 두께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케이스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기엔 너무 불안하기도 해서 케이스 선택이 고민이 좀 될 텐데, 가져온 케이스들은 어떨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누아트예요. 누아트는 저도 지난번에 플립 5용 케이스를 찾다 발견한 제품이고 3,000원이라는 가격에 괜찮은 품질을 보여줘서 인상 깊었고, 폴드 케이스는 또 어떨까 해서 구입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어센틱 투명 하드 케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폴드 5용은 6,900원인데 세일 가격 아니고 정가가 6,900원이에요 6,900원이지만 제조사 이름이 새겨진 폴리백에 담겨있고 상단과 하단의 케이스가 각각 비닐에 담겨있어요. 이 정도 패키지는 1, 2만원 하는 제품들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함 없는 패키지라고 볼 수 있어요. 케이스는 이렇게 상단 케이스, 하단 케이스 2개가 있고, 재질은 PC 재질이에요. PC 재질은 변색엔 강하지만 흠집이 쉽게 생기고 충격을 받으면 아예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슬림하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하단 케이스 안쪽에는 미세하게 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융합 방지를 위한 장치예요. 근데 어차피 폴드 5 후면은 무광이라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좀 더 쨍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제가 플립 케이스 리뷰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오늘도 그 부분을 자세히 볼 건데, 이 케이스는 일단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냥 끼워주면 딸깍딸깍하고 잘 장착되고 쉽게 빠지거나 하진 않아요. 유격도 없긴 하지만 전면 테두리 부분은 아무래도 얇기 때문에 힘을 주면 이렇게 좀 움직이기는 해요. 아마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측면 버튼 부분은 통으로 다 뚫려 있어서 지문인식 사용하거나 버튼 누르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하단에 스피커 마이크 단자도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은 렌즈별로 뚫려 있는 건 아니고 통으로 뚫려 있고 플래시만 따로 또 뚫려 있어요. 당연히 케이스 자체가 얇아서 카메라 부분은 살짝 높게 설계해서 카메라 렌즈가 바닥에 바로 닿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펼쳐서 보면 디스플레이 테두리보다는 아주 약간 미세하게 높긴 한데 거의 비슷한 정도라서 펼쳐놓은 상태로 바닥에 뒤집어 놓는 건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닫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스로 이 부분까지 보호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친 부분 없이 마감 잘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들 알맞게 잘 뚫려 있고, 무엇보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7,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개 사두고 교체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누아트 어센틱 투명 하드 케이스였어요. 다음은 갤럭시 케이스 리뷰에서 빠질 수 없는 RRE 제품이에요. 누킨이라는 제품이고 투명한 슬림 케이스예요. RRE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본으로 제공되는 케이스를 만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브랜드예요. 폴드 5용 케이스는 어떨까 궁금해서 구입해봤고, 가격은 정가 22,000원이에요. 종이 패키지에 상단 하단 케이스 비닐에 각각 담겨있는 형태고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전체 PC 재질이고 투명한 케이스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투명한 거랑 매트한 반투명 재질도 있고 속이 안 보이는 검은색까지 3개의 옵션이 있더라고요. 실사용이나 보기에는 다른 옵션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투명해야 케이스 자체를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서 투명으로 선택해봤어요. 그리고 RRE 제품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RRE에서도 자랑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보니까 폴드용 케이스는 플립이랑 다르게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구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튼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마음에 들었고, 이 제품도 하단 케이스 내부에 융합 방지용 도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슬림한 PC 재질 케이스이기 때문에 장착은 별 어려움 없고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서 장착도 깔끔하고 보기도 좋아요. 유격은 없지만 테두리 부분은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빅소랑 슈피겐의 얇은 케이스들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은 이 부분에 접착 부분이 있어서 고정이 되긴 할 거예요. 양면 테이프보다 이 부분 흔들리는 게 더 신경 쓰이시면 양면 테이프 있는 제품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버튼 부분은 전부 통으로 뚫려 있어요. 아무래도 플립보다 얇아서 그런가 대부분 이렇게 뚫린 형태일 것 같은데 보호에는 약간 취약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기엔 확실히 편할 거예요. 하단 충전 단자랑 스피커도 다 알맞게 뚫려 있고 카메라 부분도 렌즈와 플래시만 구분되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렌즈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더 높게 설계되어 있고요. 펼쳐서 보면 역시 얇은 케이스고 닫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테두리랑 거의 비슷한 높이라서 딱히 보호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테두리가 노출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감도 좋고 슬림하고 다 좋은데 투명 케이스 치고는 약간 비싼 느낌이고 맥세이프 버전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 취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아라리 누킨이었어요. 이 제품은 나로라는 케이스인데 폴드용도 맥세이프 케이스는 하나 정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찾은 케이스예요. 저한테는 생소한 브랜드인데 꽤 오래전부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었고 좀 살펴보니까 색이 있는 TPU를 활용한 케이스를 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금액은 약간 비싼 편인데 정가 기준 34,800원이고 실제로는 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종이 패키지에 요즘엔 보기 힘든 플라스틱이랑 비닐로 포장되어 있고 스펀지로 케이스 내부 보호하고 있어요. 최근엔 다들 친환경을 추구해서 이런 패키지는 좀 오랜만이고 케이스 후면에 흠집 보호를 위한 비닐도 붙어 있어요. 이 제품은 얇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케이스고 PC와 TPU를 같이 사용한 케이스고 이 후면의 넓은 부분은 PC, 이 테두리 부분은 TPU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면엔 맥세이프가 있고요. 측면 TPU를 사용한 케이스들은 보면 장착할 때 약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았고 역시 조금 두껍기는 해요. 알고 구입한 거지만 실제로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쥐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전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인데 이 제품 역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두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감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런 만큼 테두리는 이전에 보여드린 케이스들보다 확실히 충격 보호를 해줄 것 같은 모습이에요. 버튼부를 보면 볼륨 버튼은 위에 한 겹이 더 있는 형태고 누르는 감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에 지문 버튼은 뚫려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케이스인데다가 이 부분에 공간이 좀 협소해서 누르는 거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문 인식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 공간이에요. 하단을 보면 충전 단자랑 스피커 잘 뚫려 있고 후면은 카메라랑 플래시가 하나로 크게 뚫려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른 케이스들처럼 정교하게 딱 맞는 느낌이 아니라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맥세이프가 있는데 자력을 좀 보면 자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폴드의 디자인이나 무게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차량 거치는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 자력이에요. 그냥 책상 위에서 충전기에 부착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떨어지면 곤란한 상황에선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 정도 자력이에요. 전체적으로 보호는 잘 해줄 것 같지만 생각보다 투박하고 그 투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맥세이프 자력이 조금 더 좋았으면 다른 느낌일 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아쉽게 느껴져요. 하지만 평소에 폰을 잘 떨어뜨린다거나 험한 공간에서 자주 사용한다면 보호는 다른 케이스들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으니 사용 여건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하로 맥세이프 리얼 하이브리드 케이스였어요.
이번엔 삼성 정품이에요. 비건 레더 케이스라는 제품인데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진짜 가죽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죽의 모습을 재현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제품 역시 그런 제품이에요. 설명에는 식물성 원료랑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정가는 88,000원인데 공홈에서도 약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오픈마켓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종이 패키지에 상단 하단 케이스 들어있고 설명서도 하나 있어요. 금액도 금액이고 삼성 정품이기 때문에 패키지 자체는 제일 알차지만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단 케이스부터 보면 일단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서드파티 제품들은 전부 양면 테이프가 없는 방식인데 정품이 양면 테이프 방식이에요. 그리고 비건 레더면 가죽의 느낌을 좀 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플라스틱에 가까워요. 가죽의 질감은 표현했지만 실제로 가죽 같은 느낌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하단 케이스는 이 상단 케이스랑 느낌이 달라요. 상단은 되게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하단은 진짜 가죽처럼 어느 정도 유연한 재질이기도 하고 가죽보다는 실리콘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플라스틱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에는 스웨이드로 흠집 방지도 해주고 있고요. 양면 테이프 잘 떼서 붙여주고 상단과 하단 장착했어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지만 투명하지 않아서 겉으론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도 정품답게 마감이나 일체감은 훌륭하네요. 케이스 자체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그립감 자체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비건 레더라고는 하지만 상단은 레더라는 단어가 붙는 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라 좀 애매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다른 케이스를 끼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단은 실리콘과 가죽의 그 중간 정도에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나는 상단하고는 이질감이 좀 있어요. 이게 진짜 가죽이면 흠집에도 비교적 취약하기도 하고 사용하다 보면 태닝 현상도 있어서 케이스 자체를 아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저렴한 가격도 아닌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계속 보면 이 측면 버튼은 전부 다 뚫려 있어요. 근데 괜찮아 보이는 게 버튼 부분들과 겹치는 상단 케이스 쪽도 안쪽으로 살짝 깎아놔서 누를 때 조금 더 편하게 누를 수 있어요. 이런 건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하단에 충전단자, 스피커 잘 뚫려 있고 이 뒷면에 카메라 부분은 렌즈만 노출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갤럭시 S23 시리즈 정품 케이스도 동일하더라고요. 그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아무리 서드파티 케이스들이 잘 나온다고는 하지만 장착했을 때의 일체감과 마감은 사실 제조사 정품을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가격이랑 내구성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서드파티 케이스를 구입하실 거고요. 이 케이스는 정품의 깔끔함을 원하신다면 좋을 것 같지만 이 상단과 하단의 케이스 질감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색상도 아이스블루랑 블랙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삼성 정품 비건 레더 케이스였어요. 마지막이네요. 이번에도 삼성 정품이고 S펜 케이스예요. 이건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이 제품이 중간에 결함이 있어서 좀 지연됐고 받은 건 얼마 안 됐어요. 갤럭시 Z 폴드에 S펜을 수납하는 게 삼성의 최종 목적일 텐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삼성은 계속 S펜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S펜의 모양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도해보고 있고요. 이 제품 별도로 구입하면 99,000원인데 S펜 포함이기 때문에 구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은품으로 받으신 분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장터 잘 살펴보시면 득템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이 패키지 안에 상단 하단 케이스 있고 S펜은 하단 케이스에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분의 펜촉도 있고요. 색상은 블랙, 크림, 아이스블루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크림은 사은품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케이스 색상별로 이 S펜의 색상이 다른데 크림은 검은색, 아이스블루는 형광 노란색의 S펜, 그리고 크림은 코랄 색상의 S펜이 들어있더라고요. 계속 보면 이 케이스도 상단은 양면 테이프로 장착하는 방식이에요. 재질은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PC랑 TPU가 같이 쓰인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상단은 양면 테이프로 잘 붙이면서 장착하면 되고 하단은 그냥 끼워주면 장착은 끝나요. 뒷면에 S펜을 수납해야 돼서 다른 케이스들보다 조금 두꺼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부들부들하니 느낌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역시 삼성 정품답게 전체적인 마감이랑 일체감은 좋고요. 버튼 부분은 비건 레더 케이스랑 똑같이 전부 다 뚫려 있고 상단 케이스도 살짝 깎여 있어서 누를 때도 편하고 지문 인식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엔 비교적 취약할 수 있지만 일단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충전 단자랑 스피커 당연히 잘 뚫려 있고 뒷면 카메라 부분은 렌즈만 뚫려 있는데 케이스 자체가 두꺼워서 이 부분만 올라왔는 게 아니라 아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S펜은 이 옆쪽에 수납되고 있는데 이 장치를 이렇게 내리면 S펜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배송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딱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S펜 수납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바닥에 내려두면 덜그럭 거리긴 해요. 근데 다른 케이스들도 카메라 때문에 어차피 덜그럭 거리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고 그동안 나왔던 S펜 수납 케이스 중엔 전체적으로 제일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S펜이 되게 얇아졌는데 제 생각엔 수납할 때 방해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오늘은 케이스 리뷰이기 때문에 이 S펜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99,000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은품으로 받으실 테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S펜을 자주 사용한다면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 케이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까지 삼성 정품 S펜 케이스였어요. 슬림한 케이스, 두껍고 맥세이프가 있는 케이스, 그리고 삼성 정품까지 쭉 살펴봤어요. 지난 플립 케이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은 케이스가 없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디자인도 해치고 케이스 자체의 장착 방식도 한계가 있어서 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가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케이스를 살펴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케이스를 씌워 놓으면 이 삼성페이를 호출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식인 하단 슬라이드는 조금 불편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엔 폴드5를 위한 보호필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참고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